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 페피소드 페피지기 이유미 팀장입니다. 혹시 펫보험 어떤가요? 펫보험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 우리 아이는 건강한데 보험까지 필요할까요? 가입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마루를 키우기 전에는 그랬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어떤 병이 생길지, 그리고 보험이 진짜 도움이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아프고 병원비 견적서를 받아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볼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펫보험이 뭔지 잘 모르겠다, 가입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따뜻하게 펫보험의 첫 걸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용어, 어려운 설명은 잠시 내려두고요. 내 아이에게 꼭 맞는 보험을 부담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실생활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보호자분들의 첫 펫보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펫보험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게요. 펫보험 왜 필요할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기, 장염, 피부염, 치아질환, 심장병,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건강보험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100%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에요. 진료 항목 중 비급여 항목, 사람으로 따져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데요. 강아지 진료는 모두 비급여 치료예요. 단순 진료도 비싸지만 수술, 입원, MRI가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용이 순식간에 나가기도 해요. 그때 펫보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펫보험은 질병, 상해진료비, 입원, 수술비, 특정 질병, 쓸개골, 피부염, 치과 치료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에요. 즉,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버틸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기도 하죠. 펫보험 가입 절차 한눈에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엔 반려동물 가입 절차를 알아볼게요.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아이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생후 60일 이후에서 만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이 불분명하다면 입양 당시 보호소나 분양업체,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기록 또는 서류상의 등록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생년월일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 수의사의 진단서나 건강기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에서 구조한 아이라면 2021년도 봄생 추정이라는 기록이 있을 텐데요. 보험사에서는 수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정 생년월일을 공식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유기견의 경우 보험사마다 추가로 더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식 등록 업체에서 입양을 하셨다면 기록지도 꼭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보험사별로 상이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종과 체중 확인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아이의 품종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은 믹스견인 경우 적용되는데요. 보험료 책정 시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5kg 이하 소형견, 5에서 15kg 중형견, 15kg 이상 대형견처럼 구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체중은 가장 최근 병원 진료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많은 말티푸는 등록증상 믹스견이지만 말티푸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믹스견이라고 해서 다 믹스견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특별 품종으로 나눠 놓은 견종으로 가입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믹스견, 즉 품종을 따질 수 없는 경우 몸무게, 체중별로 구간에 따라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눠지고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 두세요. 동물 등록 신청 방법입니다. 동물 등록증은 반려동물의 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인데요.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식별장치는 작은 주사기로 삽입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인데요. 몸에 삽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외장형 장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외장형은 반려동물이 실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게 되는데요. 주민센터 또는 혹은 관할구청 방문 또는 정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및 기초 건강 상태 확인인데요. 백신 접종은 보험의 시작이자 보장의 기준이에요. 펫보험은 예방접종 이력을 기준으로 보장 제외 질병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미실시 상태에서 전염병 질환, 홍역이나 코로나 장염 등이 발생하면 보상 제외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한 번이라도 접종 내역이 없으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 전 1년 이내에 예방접종 증명서나 진료 기록을 미리 챙겨두시면 추후 사람보험 조사 나오듯이 손해사정사 조사 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건강상태 양호나 이상 없음이라는 말이 차트에 있으면 이후 보험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예방 차원의 검사였다면 가입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 및 신원 인증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가입 시 반려동물의 얼굴 정면, 측면, 전신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는 동일 동물의 확인용인데요.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하고요. 특징으로는 점, 털색, 무늬, 꼬리가 잘 보이게 촬영하시면 심사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얼굴만 찍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옷 입은 사진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꼭 옷을 입지 않은 전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정면이나 측면 2장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 비교입니다. 대표적인 보험사 5곳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보장 항목, 면책기간, 수술비와 연간 한도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이 꼼꼼하고 넓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빠져있는 보장이 없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술 횟수 제한이라든지 재활치료가 빠져있는지 추가 확장 보장은 많이 없는지 등을 잘 보시고 우리 아기가 나중에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강아지는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빠져있는 보장이 있다면 추후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피소드에서는 상담 시 품종, 나이, 생활 패턴, 과거 진료 이력을 함께 분석해서 최적화된 설계와 좋은 보장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약서 및 심사 부분입니다. 보호자님들 우리 아이들의 생년월일, 질병 이력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과거 진료 이력이 있다면 진료 일자, 병명, 치료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부담보를 잡아야 하는 질병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며 최근 3개월한 진료 내역이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마지막 진료 3개월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지 의무에 보시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3개월 내 예방 차원 외에 진료가 있었는지 약 복용 등이 있었는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 기입하게 되어 있어서 허위 기재는 향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잘 파악해서 고지해 주시고 병력 체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계약 승인 및 보험증권 발급입니다. 일반적으로 별 이상이 없으면 가입 절차를 밟고 바로 승인이 됩니다. 이후 모바일로 보험증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면책기간인데요. 보장 개시 전 대기기간, 면책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는 가입 즉시, 일반 질병은 30일, 쓸개골 고관절 특약은 1년, 약물 특약은 90일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담당 플래너와 상의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셔야 하고 무엇보다 펫보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펫보험은 사람 보험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 잘 아는 플래너와 함께 하셔서 면책기간을 무사히 넘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간혹 주변에 아는 분이 보험을 해서 가입했다가 면책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시거나 부담보 잡혀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보호자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펫보험의 필요성입니다. 보험이라는 건요,
필요 없다 생각했다가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순간에 다행히 있어줘서 고마운 존재가 되죠. 저희 마루는 얼마 전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다행히 저도 펫보험을 가입해둬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았어요. 또 다른 보호자님 반려묘 홍이가 급성 염증으로 응급 입원을 했을 때 펫보험으로 많은 진료비를 보상받으셨어요. 그때 보험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답니다. 3살 말티즈 쿠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어느 날 혼자 놀다가 작은 장난감 부속을 삼켰는데요. 토도하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자 보호자님은 놀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엑스레이 결과 위 안쪽에 이물질이 걸려 있었고요. 응급 내시경을 진행해서 마취, 수술, 입원, 약값을 포함한 총 진료비는 어마어마했어요. 이물 섭취 사고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의 실수로 큰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펫보험 사고 대비 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강아지, 고양이들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보상 청구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프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 아기들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밀어넣다가 아이가 아프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때 가입했던 펫보험이 아니었으면 치료 자체를 망설였을 거예요. 이 말은 거의 모든 상담을 할 때 꼭 보호자님들께서 하시는 단골 멘트이십니다. 실제로 보험을 사용해본 보호자분들일수록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펫보험 홍보대사가 되시곤 합니다. 병원 앞에서 계산서를 들고 금액보다 아이 걱정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펫보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펫보험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가입을 고민하시는 보호자님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상담할 때 보호자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반려견이 아플 때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펫보험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동물에게 무슨 보험을 들어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반려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펫보험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우리 반려견, 반려묘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언젠가 아이가 아프더라도 그때 나는 불안 대신 안심으로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픈 날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함께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해둔 보호자님 덕분일 거예요. 펫보험은 단지 보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정보로 우리 보호자님들을 만나러 올게요. 궁금하신 부분 언제나 오픈톡과 전화로 연락주세요. 반려동물의 하루를 지키는 진짜 이야기, 페피소드 페피찌기 이윤미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